엄마, 이거 뭐야? 정우가 식탁 위에 낡은 서류 봉투를 들었다. 보험회사 로고가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선자는 냄비에서 국자를 든 채 그대로 굳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 쪽으로 다가와 서류를 확 낚아챘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런 건 왜 봐? 쓰레기야. 보험 아빠 이름인데? 그만해. 선자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밀어넣고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탁 하고 내리쳤다. 물방울이 튀어 정우의 팔에 떨어졌다.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녁 식탁에 앉은 정우와 선자. 외삼촌 선우가 잔을 비우며 기분 좋게 웃었다. 이 맛에 사는 거지. 누나,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이러고 있었겠냐? 순간 공기가 얼었다. 선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선우를 노려봤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돈? 아이, 그냥 옛날 얘기야. 취했나 보다. 무슨 돈인데? 선우는 얼버무리며 물을 들이켰다. 선자는 말없이 그 잔을 탁하고 빼앗아 싱크대로 가져갔다. 물이 쏟아지며 소리가 났다. 창고 안은 오래된 상자 냄새로 가득했다. 정우는 스티커를 긁어내며 작업 중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운동화 소리가 다가왔다. 남자가 조끼를 걸치고 들어왔다. 짧은 눈맞춤 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팔레트로 향했다. 담당자가 의류 분류 작업을 지시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자의 손에 들린 보험회사 로고 봉투에서 손이 멈췄다. 비닐이 사각거렸다. 순간 정우의 눈빛이 봉투에 고정됐다. 그는 남자에게 출처를 물었다. 남자는 짧게 기붓대 같이 왔다고만 하고 상자에 넣어버렸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다. 땀에 젖은 티셔츠, 흉터가 있는 손등, 묘하게 낯선 눈빛. 담당자가 재현 씨라 부르자 정우의 몸이 굳었다. 재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없이 봉투를 접고 박스를 밀어 넣었다. 골판지가 바닥과 스치며 슥 소리를 냈다. 정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봉투 모서리를 잡아챘다. 비닐이 찢기는 소리가 났다. 그거 버릴 거예요. 재현이 짧게 말했다. 정우는 봉투를 놓지 않았다. 담당자가 둘을 밖으로 내보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정우는 재현에게 보험과 관련 있냐고 물었다. 재현은 반문했다. 정우는 피해자라는 단어를 짧게 던졌다. 둘 사이에 공기가 눌렸다. 재현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다. 정우는 손끝이 떨렸지만 끝내 말을 삼켰다. 저녁, 설렁탕집.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선자가 정우를 빤히 보며 말했다. 그 집 건드리지 마. 원래 엉망이었어. 정우는 어떻게 알아라고 되물었지만 선자는 수저를 탁 내려놓고 대답을 끊었다. 공기가 식었다. 밤 선술집. 네온사인이 젖은 바닥에 번졌다. 정우가 재현을 찾아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 옆에 앉았다. 얘기하자. 짧은 말. 재현은 고개만 돌렸다. 정우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그 돈, 너희 집으로 갖지라고 말했다. 재현은 증거를 요구하며 냉소적으로 받아쳤다. 정우의 손이 컵을 3개 움켜쥐었다. 플라스틱이 딱 소리를 냈다. 재현은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정우가 벌떡 일어나 재현을 밀쳤다. 술잔이 깨졌다. 사장이 고함쳤다. 둘은 손을 떼고 갈라섰다. 정우는 나가려는 재현의 등을 향해 도둑이라 짧게 던졌다. 재현은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비 내리는 골목. 재현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정우가 달려와 문을 발로 찼다. 경보음이 울렸다. 돌려놔. 뭐려. 우리 인생. 비가 눈썹 끝을 타고 떨어졌다. 재현은 조용히 언젠가 다시 말해요. 누가 누구 망쳤는지 알게 되면. 하고 돌아섰다. 정우는 주먹을 들었다가 내렸다. 비냄새만 남았다. 방, 모니터 불빛. 정우는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 오래된 기사 캡처와 힌트를 섞어 올렸다. 작은 동네의 큰 도둑질. 엔터키를 눌렀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늘었다. 누군가는 그 집 아들을 언급했고 누군가는 욕을 붙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외삼촌의 목소리가 짧고 날카로웠다. 지워. 당장.
정우는 왜라고만 답했다. 그 집 건드리지 말랬지. 전화가 끊겼다. 창밖 골목에 경찰차 불빛이 스치듯 지나갔다. 정우는 커튼을 닫았다. 방 안엔 수도관 울림과 물방울 소리만 남았다. 저녁 미정의 집 거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낮게 깔렸다. 테이블 위에 낡은 종이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었다. 구석이 달아해지고 모서리는 습기에 누워 있었다. 미정은 봉투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정우의 시선이 봉투를 따라갔다. 선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정이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종이가 공기와 부딪히며 사각 소리를 냈다. 그녀는 서류를 정우 앞으로 쾅 내려놓았다. 정우의 눈이 이름란에 고정됐다. 인쇄된 이름 수혜자 칸. 그 아래에 보험 수혜자 선자가 선명했다. 서류 모서리가 손가락에 걸리자 정우의 손끝이 스르르 떨렸다. 선자가 손을 뻗어 서류를 덮었다. 그만 보자. 짧은 한마디였다. 정우는 손을 뿌리쳤다. 종이가 흔들리며 미묘한 공기 진동이 났다. 그의 눈이 어머니를 향했다. 말은 없었지만 표정에는 처음 보는 낯설미 스쳤다. 미정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이후 침묵. 재현이 벽 쪽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만 정우와 선자를 오갔다. 정우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손바닥에서 종이가 파삭 소리를 냈다. 그는 천천히 이름란을 가리켰다. 왜 여기 있어? 선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등을 돌렸다. 조명이 어깨 위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흘러나왔다. 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숨이 거칠게 들락거렸다. 재현이 짧게 코웃음을 쳤다. 어쩔 수 없었다. 그거 진짜 오래된 레퍼토리네요. 선자가 돌아섰다. 넌 끼어들지 마. 재현이 두 걸음 앞으로 나왔다. 내 가족이 망할 때 당신은 보험금으로 집 샀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걸 피해라고 부르나요? 공기가 묘하게 일렁였다. 정우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양손에 서류를 쥔 채 재현을 바라봤다. 그럼 우리 집이 가해자였단 말이야?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선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미정은 팔짱을 푼 채 천천히 테이블 옆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정우가 서류를 탁자에 다시 내리쳤다. 서류가 벌어지며 종이가 퍼졌다. 엄마 말해봐. 이거 전부 사실이야? 선자가 고개를 숙였다. 단 한 번도 정우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숨이 길게 흘렀다. 재현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부러뜨렸다. 소리가 짧게 툭 하고 끊겼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이제야 시작이네요. 문이 쾅 닫혔다. 남은 건 서류 몇 장과 세 사람의 숨소리뿐이었다. 정우는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다. 서류 위로 그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밤 공공도서관 자료실. 복도 끝에 방열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정우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서류철을 타고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두꺼운 자료철을 꺼내 과거 보험 기록을 뒤졌다. 종이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다. 몇 장을 넘기다 정우의 손이 멈췄다. 담당자 서명란, 익숙한 필체. 선우.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며칠 후 재현이 정우를 찾아왔다. 창고 뒷골목, 쓰레기차가 지나간 뒤 습한 냄새가 짙었다. 재현은 말없이 한 장의 복사본을 내밀었다. 담당자 인사 기록표였다. 하단에 선우 이름이 박혀 있었다. 정우는 종이를 접으며 짧게 말했다. 같이 확인하자. 낡은 보험회사 지점. 간판이 퇴색해 글자가 희미했다. 문을 밀자 녹슨 경첩이 끽 소리를 냈다. 정우와 재현이 로비를 가로질러 뒤쪽 문서를 보관한 창고로 향했다. 바닥에 고무 매트가 발에 붙었다 떨어졌다. 철제 문이 잠겨 있었다. 정우가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내 조심스럽게 돌렸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다.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가 밀려나왔다. 두 사람은 서류 박스들을 빠르게 뒤졌다. 박스 하나에서 수혜자 변경 신청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정우가 종이를 확 뽑아들었다. 서류 하단에 선우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재현이 짧게 웃었다. 결국 이쪽이었군.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순간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문틈으로 비치는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창고 입구를 스쳤다. 정우가 서류 박스 뒤로 몸을 낮췄다. 재현은 출입문 쪽을 가리켰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둘의 숨소리만 들렸다. 저녁 외삼촌 선우의 집.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서 모기향 연기가 피어올랐다. 정우가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실 창 안쪽에서 선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문을 열자마자 선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왔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복사본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툭 던졌다. 종이가 미끄러지며 중앙에 멈췄다. 선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거 어디서 났냐? 중요해. 정우의 목소리는 짧고 단단했다. 선우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어둠 속에서 치익하고 빛났다. 그는 천천히 연기를 뿜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 일 건드리지 마라. 내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았다. 손등 힘줄이 드러났다. 누가 시작했는지만 확인하면 돼. 확인해서 뭐하게. 그 다음은 법이 하겠지. 선우가 피식 웃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다. 그럼 당신은 뭐 할 건데? 둘의 시선이 정면에서 부딪혔다. 공기가 묘하게 눌렸다. 다음 날 새벽 정우와 재현은 다시 만났다. 편의점 앞 가로등 밑. 정우가 서류를 내밀었다. 재현은 종이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실하네. 끝까지 간다. 짧은 대사. 그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발밑에 새벽 물기가 번들거렸다. 멀리서 첫차 소리가 들렸다. 정우의 집 거실.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다. 늦은 오후의 빛이 길게 바닥을 스쳤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복사본, 신문기사, 녹취록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아 하나하나 정렬하고 있었다. 손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파삭 소리가 잇따랐다. 문이 열리며 선자가 들어왔다. 가방을 단단히 움켜쥔 손목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한가운데에 보험 수혜자 변경 신청서를 꺼내 올려놓았다. 선우의 인장 옆에 선자의 서명이 선명했다. 외삼촌이 아니라 엄마였네. 정우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다. 선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았다. 무릎 위에서 손가락이 천천히 꼬였다 풀렸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땐 짧은 소리, 이어지는 말은 없었다. 정우는 서류를 밀어붙였다. 종이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누가 시작했는지만 알면 된다고 했지. 이게 답이네. 선자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눈빛이 어딘가 한 점에 고정됐다. 숨소리가 얕아졌다.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사람도. 그 집은 보험금을 못 받을 상황이었고 우리는 기회가 있었고. 말이 흘러나왔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였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정우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오랜 침묵이 이어졌다. 밤, 공원 주차장. 정우와 재현이 마주섰다. 가로등 아래 둘의 그림자가 겹쳤다 떨어졌다. 정우는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재현은 받지 않았다. 이제 다 알았어요? 응. 늦었네요. 짧은 대화였다. 재현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변경 신청서 원본이 들어 있었다. 봉투가 그의 손에 닿을 때 종이가 습기에 누거 무게가 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가로등 빛이 그의 등 위로 떨어졌다. 정우는 그대로 서 있었다. 며칠 뒤 군청 민원실. 선자가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창구 직원이 인장을 찍고 서류를 넘겼다. 기자재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배경에 잔잔하게 흘렀다. 선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나왔다. 정문 앞에서 한 발 멈췄다. 전화기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눈앞의 인파 속으로 발을 옮겼다. 같은 시각 재영과 미정은 낡은 집 앞에 서 있었다. 미정이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돌아왔다. 재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올려다봤다. 사진 속 인물들 사이에 서류에서 봤던 이름들이 겹쳐졌다. 정우의 방. 책상 위에 보험 서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벽에 붙은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사진 뒤에 남은 테이프 자국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다. 정우는 잠시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며칠 후 마을회관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보험 사기, 상속 분쟁이 적힌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선자가 차에서 내렸다. 플래시 세례가 얼굴을 가렸다. 선자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복도에 길게 이어졌다. 정우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코트 주머니 안에서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풀렸다. 옆에는 재현이 있었다. 둘은 짧게 시선을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자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고 문이 천천히 닫혔다. 쾅 소리가 아닌 묘하게 눌린 소리였다. 정우는 그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의 뒤로 가을바람이 스쳤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펼쳐주세요.